네, 뭐 유가 급등 소식 때문일까요? 지금 뭐 정유주도 좀 보이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유가 5달러까지 갈 수 예. 있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WTI 선물을 좀 보고 왔는데 예. 50달러를 찍고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S-오일과 흥구 석유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이제 우리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또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타바이오,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그다음에 동아소시오홀딩스, 한미약품, 명문제약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우리가 또 이거 2차 전지나 이 철도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황금 ST 그리고 대한유화 그리고 DB 하이텍,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코스피가 3,000선을 또 터치를 했다가 좀 살짝 밀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투자증권, 그다음에 키움증권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시너지가 기대된다라고 해서 아시아나 IDT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이 글로벌 저궤도 위성사업 제품 공급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 인텔리안테크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지만 코로나가 아니에요. 이 췌장암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기대감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역시나 이제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이 자동차 전장 부품 또는 이 전기차 관련 섹터가 지속적으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제강도 지금 실적 증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는 이 AI 자회사가 이 산은에서 지금 천억 원 정도의 지금 자금을 또 유치했고 예. 또 올해 또 이 자회사 3개를 또 IPO를 시킬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게 점쳐지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고 이 중에서 한 3가지 종목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특징주다 보니까 많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이제 주로 언급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이제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 봤더니 황금 ST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황금 ST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자산 가치가 탄탄해요. 왜냐하면 2,670억의 순자산 가치 그리고 흑자도 잘 내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247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이 스테인리스 철강 소재 전문 기업인데 이 자회사 UST가 전기차용 2차 전지 핵심 부품인 이 하이브리드 분리막을 개발하면서 이쪽 섹터랑도 좀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회사인 인터커스텍이라는 회사가 이 고속도로 철도 콘크리트 교량 시공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 관련 쪽으로도 또 엮여 있는 그런 또 회사예요. 그래서 이 철도와 그리고 이 2차 전지 관련, 전기차용 관련으로 또 엮여서 두 가지 이슈를 품고 좀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접근 전략을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쭉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쭉 말고 쭉 내려오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패턴에서 다시금 또 저점을 다지고 또 급등력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요즘 매우 높게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단기 급등으로 인한 단기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오고 나서 세력들이 밑에서 재매수한 다음에 다시 또 급등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포지션은 이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파동을 잡아드리면 바닥에서 지금 패턴을 딱 본 결과 대략 한 8,700원 정도 8,700원부터 여러분들이 8,4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라인에서. 그리고 여기서 한번 짧게 급등이 나오면 8,900원의 절반 매도, 돌파 못하고 밀리면 전량 매도, 돌파하면 9,200원 정도 선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반등력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7%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도 지금 한 12% 정도 급등력이 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2차 전지 분리막용 초밀도 이 폴리이틸렌 성장성이 최근에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증권사의 호평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그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지금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폭을 좀 높게 잡기에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대략 한 27만 8천 원 정도를 목표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공략은 그러니까 목표는 27만 8천 원 잡으시고 만약에 내려오면은 대략 25만 7천 원에서 24만 2천 원 사이로 분할 매수 관점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호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눌렸다가도 다시금 또 27만 8천 원짜리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27만 8천 원짜리 목표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 눌리면 25만 7천 원에서 24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로 다시 27만 8천 원짜리를 노리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영업이익이 67% 증가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증권가에서는 28만 원까지도 보시던데 그렇죠. 27만 8천 원까지 네. 일단 안정적으로 보라는 말씀이신 것 27만 같습니다. 8천 원짜리가 만약에 돌파가 되면 예. 그때는 이제 슈팅 포지션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자리를 지금 돌파하지 못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예측할 수 27만 없죠. 8천 원짜리까지만 보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어떤 특징주를 또 봐야 할까요?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정말 핫하죠. 예. 네. 현대차가 지금 벌써 어느덧 20만 원짜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슈가 상당히 많죠. 최근에 그렇죠. 보니까 중국 광저우 수소 시설, 이 수소 연료전지 생산 시설을 중국에 광저우에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양산을 하겠다. 또 GMP 아이오닉 5 이 전기차 플랫폼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출시하는 예정이고 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이 로보틱스 역량을 또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자산 가치, 본연의 자산 가치 32만 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시장이 조금 안 좋잖아요. 예. 좀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가격대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눌리면 일단 19만 5천 원 정도 자리에서 1차 접근을 한번 해보십니다. 19만 5천 원. 19만 5천 자, 원. 19만 5천 원짜리 찍고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22만 원짜리까지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 관점으로는. 장기적으로는 32만 원. 그리고 만약에 19만 5천 원짜리를 찍었는데 이탈시키면서 내려올 가능성도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눌리면 추가 매수는 16만 9천 원짜리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만 5천 원짜리 한번 노려보시고 만약에 이탈되면 자금을 조금 축소해서 16만 9천 원의 추가 매수로 접근을 하셔서 단기적 관점으로 22만 원짜리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장기적 관점은 32만 원짜리까지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특징주도 기술적 분석까지 아주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려도 될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잠깐 이 유가 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좀 이 에너지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제 봐야 할 때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예. 에너지 주들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런 이제 이 유가 상승력이 나타나면 정유 마진이 조금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급등이 나온 게 일단은 이 제2공장의 투자 유치도 있겠지만 1조 원 정도의 투자 유치도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쪽의 적자가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 SDI나 LG화학보다 최근에 급등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 유가 상승력으로 인한
이 정유주들의 주가 상승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부각이 됐어요.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 따라잡기는 조금 어렵지 어렵다.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S-오일 같은 경우 오늘 특징적으로 좀 언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메이저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은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유가가 올라가면 또 뭐도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가스 가격도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상대적인 저평가 한국가스공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대략 한 2% 정도, 31,000원 네.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부각을 덜 받은 종목들을 밑에서 분할 매수로 하면서 접근을 한다면 때가 됐을 때 큰 수익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혹시 이 시간대 현대위아 언급을 드렸었나요? 드렸었죠. 저희 특집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예. 현대위아도 우리가 바닥에서 얼마나 47,000원대 언급을 많이 드렸습니까? 매집하라고. 그쵸. 근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엔 상승력 나오는 종목들을 따라잡기보다는 이렇게 바닥에서 살포시 모아갔다가 강력한 수익을 취하는 그런 매매가 요즘은 좀 적당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일단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좀 의견으로 들리시고 어쨌든 한국가스공사라는 관심주까지도 또 하나를 던져주고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